제가 17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요.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하루 13시간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업소 웨이터 생활을 전전했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영업이라는 세상에 뛰어들었고요. 1등 영업사원이 되기까지 제 스스로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9살에 저에게 닥친 인생은요 최악의 인생이었죠.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는데요. 29살에 제가 처한 현실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공원을 전전하고요. 신불자가 되어서 30만 원짜리 원룸에 처박혀서요. 알코올 중독자, 희귀꼬머리로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리 친한 지인들, 그 누구도요. 규호는 다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쟤는 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래 너 그렇게 살 때부터 알아봤다. 대부분 이렇게 저를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고 했죠. 그렇게 인간 페인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요. 몇 년 만에 연봉 10억이라는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왜 싸이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인생 모르는 거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싸이만큼 인생 모르는 거다? 이 문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범법자에서 월드스타까지 올라간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인생 모르는 거다? 이 말은요 정말 멋진 말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은 내 자신을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거니까요. 오늘은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 하류에서부터 지금의 위치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올 수 있었고 내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내 주변의 많은 또래들을 보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춘들이 인생이 꼬여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몰입이에요. 20대부터 30대까지는 세상 그 누가 뭐래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기죠. 하지만 그 넘치는 에너지를요 분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7살 때부터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과 목표를 사니까요 당연히 내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어떤 정확하고 디테일한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막연하게 부자라는 것? 이것은 20대의 젊은 내가 몰입하기에는 뭔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목표였어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젊고 좋은 나이에 내가 뭔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출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술과 유흥이라는 것에 내 젊은 시간,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해버렸죠. 유일한 취미이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요 돈을 버는 족조, 술로 흥청망청 써대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정말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자산가가 되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자 놀이를 하는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저의 인생 명언,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딱 그 말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정신승리를 하고 핑계를 대며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제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저에게 가난이란 지옥으로 복수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20, 30대 젊은 나이에는 여가나 취미활동보다는 어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으면요 그 에너지들이 다른 곳으로 분출되어서 결국에는 그만큼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면서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그것이 내 취미나 다른 여가 활동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에 지금처럼 몰입하고 집중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나의 꿈과 목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요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고 지금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들, 아니면 심심풀이로 지금 휴대폰 게임을 만지는 그런 시간들, 술과 유흥으로 방탕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시간의 복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저는 20대의 좋은 시간을요, 저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히 몰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그 좋은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0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누구는 돈을 얼마 벌었네, 뭐 승진을 했네, 어떻게 자리를 잡았네, 이런 얘기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 직장 저 직장을 떠돌면서 이 일은 나랑 맞네 안 맞네, 뭐 이 회사는 이렇쿵 저렇네,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 바쁘고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리 잡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면서요, 남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로 멍청한 생각과 판단 속에 살게 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기와 질투라는 이 엄청난 DNA를 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를 생각하죠. 뭐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온라인 세상 속에서 댓글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등감에 쪄들어 사는 많은 네티즌들이요, 어떤 유명 인사의 성공이나 그 사람들의 기사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할 거리만을 찾아내죠. 본인도 성공해서 이만큼 올라가야겠다가 아니라 남들을 끌어내릴 그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키보드만을 두드려대죠. 저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좋은 댓글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부정적인 의견, 안 되는 의견, 남들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로만 가득했죠. 왜? 지금 내 감정이요, 온통 쓰레기장이고 지옥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기와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남들과 나를 비교한다? 그래서 자신을 평가절하해버린다? 이것처럼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자고요. 아니, SNS에서 그 잘나가는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꿈과 목표만 있다면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나도 같이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면요, 그 에너지를 지금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부으시길 바라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남들이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일확천금이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단어기도 하죠. 일확천금, 한방이란 단어요. 이 단어들이요, 인생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꼬여갈수록 더더욱 일확천금 한 방만을 노리게 되죠. 누구는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더라, 누구는 무슨 일에서 얼마 벌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힘든 내 현실을요, 한 방에 뒤집어 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바로 이 시점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29살에요 이 너무나 힘든 이 현실, 이 지옥 같은 가난을 타협하고 싶어서요, 그 당시 제가 했던 선택은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는 거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중국어를 할 줄 모르고 중국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 거기 가서 성형 브로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 말 하나를 믿고요, 무작정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덕분에 몇 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 최고,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중국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적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최악까지 떨어지지는 절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일확천금, 한방, 욕망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요, 뇌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00세 인생,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들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요,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지 못하죠.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고요, 나의 체력을 키워가면서 이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서 돈 좀 벌었네? 이렇게 말만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르르 그 길로 다 같이 달려들어가죠. 거기가 지옥이든 불구덩이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에 눈이 멀어서 무작정 그 길로 다 같이 뛰어들어가죠. 며칠 전에 한 유명 유튜버를 만나서요,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때 황당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 유튜버가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FX 마진 거래 그 사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유튜버가 그 FX 마진 거래를 하는 법을 알려주면서요, 난 이거에서 얼마 돈을 벌었어,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추천인에 내 이름을 치고 들어가, 그럼 너희에게 어떤 혜택을 줄게, 얼마의 코인을 지급할게, 뭐 이런 FX 마진 거래 그 업체에게 광고를 의뢰받아서 광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요, 본인이 직접 그걸 하는 것처럼 그걸 하는 것들을 보여줬대요. 2달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 유튜버가 2달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얼마라는 줄 아세요? 무려 7억이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FX 마진 거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유튜버의 영상 하나를 보고요, 거기에다 돈을 베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인, 그 유튜버의 이름을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베팅한 금액의 몇 프로를 광고 수익으로 받는데 그게 2달 동안 7억이 나왔다는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뭐 FX 마진 거래가 뭔지도 모르고 내 돈을 어디다 거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명 유튜버가 이거 돈 된다, 한번 해봐라, 니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르르 내 돈을 싸들고 가서 이걸 베팅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왔다? 야, 저는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유튜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능 낮은 인간들 정말 많다. 저 역시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요,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건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인생 밑바닥 끝까지 갔을 때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영상이요, 조회수가 몇백만 회를 기록하고요, 끝까지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그런 영상이요, 조회수가 600만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요?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 노래를 끝까지 듣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봐? 아니면 이 노래를 듣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올까봐? 이건 호기심?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욕망?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지능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인 소대장님들은요,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러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절대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에 한방 일확천금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쫓아가다가 인생 골로 가고 사채 쓰고 장기까지 팔려나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유튜버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직접 본인이 FX 마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그 판에 뛰어들게 만든 거죠. 본인의 짠판에 사람들을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기서 같이 FX 마진 거래를 했다면 그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밀어 넣어버렸죠. 본인이 짜놓은 그런 판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방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인생 한방 그런 기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허황된 기적을 꿈꿀 시간에요, 우리 그 기적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꼰대입니다. 바로 젊은 꼰대죠. 꼰대라는 건 다들 아시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 역시 꼰대고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젊은 꼰대가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요, 2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이 좋은 나이를 가진 청춘들이요, 스스로 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예전의 30대랑 지금의 30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처럼 10대 때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고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성년자인 10대 때를 제외하고요, 9회 말까지 있는 그런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겨우 2회를 끝낸 그런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시간들보다 앞으로 해야 할 경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최소한 3배, 4배의 시간들이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1회, 2회까지의 경기를 가지고요,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겨우 2회를 끝낸 선수들이요, 아, 이 게임 졌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야, 지금 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냐. 다 알지. 내가 그거 모를까봐. 나는 이미 늦었지. 그걸 하기엔. 스스로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들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켜야 될 나이가 아니라 한참 더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2회 경기를 끝내놓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정짓지 말자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요. 즐겁게 도전하면서 즐기면서 살자고요. 열정적이고 즐겁게 그리고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현실이 어떻다고 해서요. 전혀 포기하고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왔던 경기보다요. 앞으로 해야 될 경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안주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 좌우명인데요.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다. 주변의 또래들을 보면요. 내가 뭔가 지금 더 노력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지키기에 급급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걸 지키고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면서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제 성공 최고의 비결을 배움으로 뽑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대한민국 상위 1%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배움은 필수 조건이자 핵심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본인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그런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3대 피해야 할 인간이라는 휴대폰 파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달에 월급 4,500을 받으면서 안주하고 이 현실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제 삶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4,500에 안정된 삶이 아니라 나는 더 큰 판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이라는 걸 선택했고 그걸 배우고 일함으로써 저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20, 30대 청춘들 이 좋은 나이에 안주라는 이름으로요 퇴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산의 가난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생각의 가난은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젊은 청춘들 20, 30대 청춘들이 인생을 꼬여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이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